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프랑스의 저명한 군사 전문 기자가 한국 무기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치 냄새 나는 나라에서 레이저 무기라니 하면서 비웃었죠. 그런데 그가 직접 한국에 와서 그 무기를 본 순간 완전히 뒤집혔어요.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서방 국가들이 50조 원을 줘도 살 수 없다는 한국의 레이저 무기,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경악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파리 방산 전시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25년간 군사 전문 기자로 활동해온 피에르 발몽은 자신만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의 본질은 냉철한 계산이다. 그에게 무기란 감정이 아닌 오직 성능과 기술력으로만 평가되는 것이었죠. 피에르는 이날도 익숙한 발걸음으로 미국 부스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최신형 전투기와 미사일 시스템들이 즐비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미국이야. 이런 기술력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 독일 부스에서는 정밀한 엔지니어링의 결정체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스라엘 부스의 첨단 방어 시스템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 한 구석 상대적으로 소박해 보이는 한국 부스에서 눈길을 끄는 문구를 발견했어요. 세계 최초 실전 배치 예정 대드론 레이저 무기 피에르는 그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아직도 김치 냄새 나는 나라에서 레이저를 만든다고. 차라리 만화 속 얘기겠지. 주변에 있던 영국 기자도 피에르의 말에 동조했어요. 한국이? 그저 아시아의 조립 공장일 뿐이잖아요. 프랑스 엔지니어까지 가세했습니다. 동남아 수준 기술로 레이저라니 웃기지도 않네요. 전시장에 모인 서방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선진국의 기술을 베끼기만 하는 후진국일 뿐이었으니까요. 피에르는 조롱하는 마음으로 한국 부스를 지나치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전 테스트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피에르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을 바꿀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좋아요. 얼마나 한심한지 직접 확인해주죠. 피에르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는 조용히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어요. 우리 기술에 대해 편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주변에 모인 다른 서방 기자들도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이거 재밌겠다. 한국이 뭘 만들었나 보자. 아마 중국 기술 짝퉁이겠지.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는 담담한 표정으로 태블릿 화면을 켰어요. 이 영상은 지난달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실제 테스트 영상입니다. 보안상 일부만 공개할 수 있지만 충분히 우리 기술의 수준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피에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한국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화면이 켜지자 흐린 하늘이 보였어요. 멀리서 여러 대의 무인 드론들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별 기대 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빛 한 줄기가 번쩍이더니 드론 한 대가 순식간에 폭발해버린 거예요. 뭐야 이게? 피에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연속해서 레이저 빛이 발사되며 드론들이 차례차례 격추되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레이저는 드론들을 정확히 명중시켰고 단 몇 초 만에 하늘에서 사라져버렸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레이저 시스템은 적외선 레이저와 인공지능 위상 배열 기술을 결합했어요. 한 발당 비용은 약 $50 정도입니다. 피에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라고? 전통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한 발당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가 드는데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50라니요. 게다가 탄약이 떨어질 걱정도 없고 빛의 속도로 날아가니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피에르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 기술이 진짜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무기 체계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였으니까요. 주변에 있던 서방 전문가들의 표정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비웃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영상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피에르를 비롯한 서방 전문가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기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건 분명 조작된 영상이야.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질 리 없어. 다른 전문가들도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거겠지. 한국 기술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피에르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이 기술이 사실이라면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다. 한국 엔지니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심스러우시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투명하게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말에 서방 전문가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만약 정말 조작이라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피에르는 25년간 군사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무기 시스템을 봤어요. 그의 경험으로는 이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드론이 격추되는 방식, 레이저의 궤적, 폭발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서방의 기술 우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이때 프랑스 엔지니어가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기술적 원리라도 설명해봐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말이에요. 한국 엔지니어 이지우는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우리 시스템의 핵심은 위상 배열 기술과 인공지능 자동 추적 시스템의 결합이에요. 피에르는 이 설명을 들으며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위상 배열 안테나 기술을 레이저에 적용해서 빔의 방향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요. 기존의 기계식 추적 시스템보다 수백 배 빠르죠. 이지훈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표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추적해요. 드론이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빛의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피에르는 속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왜 서방은 이걸 못했지? 사실 위상 배열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 자체는 서방에서도 충분히 개발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기술을 레이저 무기에 완벽하게 결합시킨 것은 한국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전력 소모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독일 엔지니어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바로 엄청난 전력 소모였거든요. 이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을 잘 아시잖아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과 효율적인 전력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연속 사격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 말을 들은 피에르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 기술력이 모두 이 레이저 무기에 집약되어 있었던 겁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피에르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본 한국의 기술이 정말 사실이라면 자신이 지금까지 써온 모든 기사를 수정해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그때 동양인 남성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피에르 발몽 기자님이시죠?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신가요? 남성은 자신을 중국의 방산업체 관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한국 부스에서 보신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중국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 기술에 관심이 많거든요. 특히 한국 엔지니어들의 노하우 말이에요. 피에르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중국인이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를 우리 쪽으로 설득해 주시면 당신에게 1억 유로를 드리죠. 기사 하나로는 평생 벌 수 없는 돈이에요. 피에르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은 명백한 기술 유출 제한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세요? 한국의 그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오면 아시아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 역사적 순간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인의 제안에는 위험한 냄새가 났어요. 피에르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국제적인 음모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피에르는 결국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의심을 완전히 해소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창원에 있는 방산업체 테스트 현장까지 날아온 거죠.
50대가 넘은 나이에 이런 취재를 위해 먼 길을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그를 움직였어요. 테스트 현장에 도착하자 한국 연구진들이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직접 오셨군요. 오늘 실제 테스트를 보시게 될 거예요. 이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실제 전장 상황과 동일한 조건으로 테스트할 예정이에요. 넓은 테스트장에 거대한 레이저 무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크지 않았지만 묵직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저것이 정말 드론을 격추할 수 있다는 건가요? 피에르가 물었어요. 곧 보시게 될 거예요. 한국 연구원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드디어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하늘에서 6대의 드론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날아왔습니다. 각각 다른 속도와 궤적으로 움직이며 레이저 시스템을 혼란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빛의 번쩍임과 함께 첫 번째 드론이 격추됐어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단 8초 만에 6대의 드론이 모두 하늘에서 사라졌습니다. 피에르는 경악했어요. 빛의 속도로 적을 무력화. 이건 게임 체인저다. 이 순간 피에르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기술을 만들어냈다는 것을요. 테스트를 지켜본 피에르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 연구진들의 자신감 있는 모습, 기술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조국을 지키겠다는 의지까지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지만 강해야 해요. 이지훈이 말했습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으니까 우리만의 방어 기술이 필요했어요. 이 레이저 무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방패예요. 피에르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자신도 50대가 넘으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진정한 강함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으로 오는 동안 중국의 기술 유출 음모도 목격했고 서방 국가들의 긴장감도 느꼈어요. 모두가 한국의 이 기술을 갖고 싶어 했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대한민국. 한때 웃음거리였던 이 나라가 이제 세계를 지킬 방패가 되려 한다. 피에르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빛이 세상을 바꾼다였어요. 그리고 피에르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기술력은 단순히 첨단 장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의지와 꿈에 있다는 것을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작은 나라가 가진 큰 꿈이었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 기술은 단순히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작은 나라도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서방의 편견을 깨트리고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각인시킨 거죠. 진정한 힘은 크기가 아니라 의지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주었어요.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